공소 취소 거래설 네. 소위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일단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지난 10일 날 유튜브 방송 김호준의 겸손 흔들다 뉴스공장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수. 인수 전 기자가 이름도 출연해서 몰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시효에 준하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방송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 이제 뭐 누구라고 지명은 안 했습니다만 네.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그런 적 없다 아니라고 이렇게 했고. 얘기를 하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씨도 본인의 방송에서 이게 이제 아마 역공작을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장 기자는 계속 그 똑같은 그러니까 팩트는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나 이제 밝힐 수 없다. 네. 누군지 취재원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민주당 그 민주파출소라고 하는 가짜뉴스 대응팀에서는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고발했죠. 했죠. 네,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장인수 기자는 그거 관련해서 어제 본인 방송에서 네네. 성실히 대응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또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언론학자로서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인수 기자도 이제 전직 기자잖아요. 물론 유튜브 지금 기자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팩트 체크를 잘 하고 네.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섣부르게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어떤 경력을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걸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공기장 관계자가 메시지를 전달했고 고위 검사들 등 사이에 그게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건 확인할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예컨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문자든 뭐 아니면 무슨 뭐 녹취록이든 음성 변조를 하든 아니면 문자 같은 경우에 누가 보낸지를 지우고라도 그런 비슷한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 이슈인지를 본인도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런 증거가 없다면 분명히 역풍이 불 거라는 본인도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사리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직접 혼자 취재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신빙성이 확인된 다음에 보도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죠. 만약에 체계가 있다고 하면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의 본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섣부르게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죠. 네. 뭐 폐부를 찌를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네요. 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떤 시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인수 전 기자, 지금 기자. 지금 기자야. 이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니까 기자지. 네, 이 지금도. 기자가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기자들도 당연히 취재원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얘기를 장인수 기자가 했던 고위 검사에 대해서는 누군지 밝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검사가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법적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고위 검사보다는 네. 정부 고위 관계자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고위 검사인지 고위 관계자인지 아니. 그분에 대해서 고위 정부 관계자가 네. 검사들한테 네.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검사들은 이거를 거래로 받아들일 거다라는 네. 거야. 쉽게 말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취재원은 밝히지 못하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그 발언자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의문만 나오면 이제 음모론으로 확산되는 걸 저는 경계하고 싶은 것이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어떤 유튜브와 유튜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혜택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어떤 것을 좀 잘못을 했을 때는 책임지는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에서 큰 스피커인 이 김어준 씨에 대한 사실 성벽이 저는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김호준 씨도 무결점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가 우리 진영에게 해왔던 노력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사실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사실 이번 기회 전에도 몇 번의 사실 송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게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김호준 씨한테 실망한 사람은 그를 외면하는 것이고 네. 또 그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건데 네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선택과 외면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래도 당 대표께서는 본인이 또 거기에 출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이 좀 필요하고 어떤 입장 냈어요. 그러니까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조치 또 필요하다는 것이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걸 제가 전해드립니다. 아, 당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하신 거예요. 오, 네, 알겠습니다. 헬마우스는 어떻게 뭐 좀 덧붙이실래요? 우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미디어 수단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은 되게 많이 돼요. 이게 이제 일반 보도 프로그램이나 보도국을 통해서 방송되는 뉴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가볍게 혹은 뭐 그보다는 조금 게이트키핑을 좀 낮추고 방송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청와대 출입 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공식 언론사고요. 예. 뭐 이제 그 중에서도 간판 프로그램인 뭐 겸손공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급에 맞는 혹은 역할에 맞는 수준의 게이트키핑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번 일을 계기로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점이 하나 있고 장인수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한다면 이제 독립해서 혼자 데스킹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방송 만들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사장남천동이나 이런 데서도 밭글 같은 거 재밌는 거 있으면 이제 소개해주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 이제 뜬 소문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뜬 소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정치적 의미가 어느 정도냐는 항상 생각을 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냥 재미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냥 웃고 떠들면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고 그보다는 정치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과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게이트키핑을 하죠.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게 그냥 단순 밖글 수준의 문제인 건지 보도가 나올 건지 조만간 어느 그 보도국을 통해서 이게 검증 거쳐가지고 나올 보도인 건지 저도 다 취재해서 합니다. 밖글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어디 쪽에서 지금 도는 것 같다. 어느 매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기자가 이거 쥐고 있다. 사실 다 알거든요. 예. 그 단독 보도라는 게 진짜 생단독은 거의 없어요. 다른 매체보다 조금 빠르거나 혹은 뭐 알고 있는 기자의 숫자가 좀 과소하거나 많지 않고 몇 명만 있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기자들이 조각조각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 경우가 몇 개가 맞춰져서 단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나만 알고 있는 완전 단독 정보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크로스체크가 중요하고 그래서 게이트키핑이 중요한 건데 아마 이번 일을 거치면서 장혜수 기자나 뭐 겸손공장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봉지욱 기자님은 뭐 네. 특수관계인이니까 본인 채널에서 그냥 알아서 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왜 말리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 발언할 때 저는 같이 그날 출연을 했어요. 아, 같이 네. 있었었나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 그랬었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러니까 어떤 취재원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네. 그건 사실은 제가 장인수 기자의 데스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누구냐, 뭘 갖고 이렇게 한 거냐 제가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최진봉 교수님이나 우리 헬마우스 얘기처럼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아니죠. 조선일보 데스크 있습니다. 때로는 그 데스크가 아, 더 기사를 더 악의적으로 갈 수- 왜곡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은 그때 아침에 방송이 끝나고 장인수 기자랑 얘기를 좀 했어요. 아,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발언한 게 얼마나 어떻게 파장이 될지 내가 예상이 된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대로 됐어요. 아. 일단 조선이 쓴다. 음. 조선이 쓴다. 공천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로 나올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바로 나왔어요. 네. 근데 나왔는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뭐 친분있는 장인수 기자 뭐 그 비판
또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날 밤에 또 방송을 하겠다고 하길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혀야 된다. 익명에서 시작해서 익명으로 끝나는 거는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못 밝혔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면 제보자가 특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 기자가 그날 한 말을 제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거를 문자를 보냈구나. 뭐 그건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냈구나라고 하고 막 문자 그런 걸 설마 문자로 보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자 그게 아니라 장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면 만난 사람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를 저는 말을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했는데 본인이 네. 판단한 거고 본인 스스로도 어제 보니까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예상을 못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솔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는 거는 비판을 달게 봤대. 네. 장인수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고 뭐 김어준 뉴스공장과 사전에 알고 짜고 그랬다. 네. 이건 명백하게 네. 네. 허위 사실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고 출연자로서 그런 질문지도 없었고 사전에 논의된 바도 없었고 공유된 바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면 데스킹하면서 조선일보를 예를 들었는데 그건 나쁜 선례죠. 네. 근데 데스킹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것은 사실관계 팩트 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건 최소한 조선일보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취재가 들어오면 또는 제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 제보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기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네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익명으로 얘기해야 되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든. 맞아.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네, 말씀인데 어찌됐든 지금 본인이 경솔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앞으로 뭐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소명할 것은 또 소명해 나가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정부 인사를 밝히지 않는 것, 저도 생각이 너무 같습니다. 저는 그거 본질적으로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럼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안 해야지. 맞아요. 예, 나도 그게 본질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터지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TBS 라디오 하다 그 검찰개혁 자문위원 최다은 변호사가 나왔는데 이제 막 보안 수사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여태까지 안 한 거죠. 검찰개혁 자문단에서 그리고 그 자문단 위원장 사퇴하셨잖아요. 박찬웅 교수 네, 사퇴하고 했는데 네. 어찌 됐든 지금 보안 수사권을 논의해서 공수처 뭐 설치법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보안 수사권을 다음에 한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안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보안 수사권 주냐 안 주냐 요거만 관심 있지. 맞습니다. 디테일하게는 그게 관심이 없는데 이제 논의를 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거래설이 터지고 나서 모든 게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이게 어찌 됐든 논의가 돼 가지고 합의가 돼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텐데 그거랑 무슨 관련 있어요? 위원장 사퇴하셨죠. 예. 그리고 갑자기 그게 터지니까 다들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 속에 있다. 그거랑 무슨 내도. 관련 있어?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 근데 대중들은 모든 걸 다 그렇게 깊게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침체되는 건 마찬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공치모 모임과 관련해 가지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앞으로 거기서 하는 어떤 결정이나 논의들이 다 이제 좀 이상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우려가 생겼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국정조사를 하잖아요. 3월 말부터. 4월부터 지금 하겠다고. 7개 사건에 대해서. 네, 네, 네. 4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인데 네. 조작 제가 수사 계속 의혹. 말씀드리지만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정도 증거 나오면 공소 취소해야 되는데 네. 이런 논란이 터져버리니까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 보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그런 생각도 생각이 없다. 없다라고 말. 네. 이게 완전히 좀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증인이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겁니다. 불법 조작 수사 증거와 증인이 나오면 검찰이 여태까지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 취소하는 게 어렵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재판부도 공소기가 네. 잘 안 해요. 근데 하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그게 본질적으로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것도
법무부 관계자한테 네. 물어봤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아무튼 그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장인수 기자가 조금만 주의해서 생각해서 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파장이 커져가지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이제 그것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네. 이런 문제가 안 될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소 취소를 뭔가 요청했다, 요구했다 예. 여기까지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을 그거하고 지금 엿바꿔 먹는 거냐? 바꾸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예. 해석이 따라붙은 거죠. 예. 근데 상당히 뭐랄까 좀 너무나 좀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고 그 장인수 기자가 당연히 뭐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낼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예. 어디선가 분명히 듣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장인수 기자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 예. 만약에 그게 검사라면 이게 장난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공소 취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현 정부나 대통령한테 뭐가 큰 구린 게 있는 것처럼 또 모양새를 만들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장 기자를 속여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한 소위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확인돼가지고 이제 물러나야죠.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대통령이 검찰의 어떤 그 정치 검찰의 악마성을 너무나 많이 느끼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가 깨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개혁 법안을 그러면 검사들 입맛에 최대한 맞게 구매에 맞게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공소 취소가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 예. 끝까지 손에 쥐고 그 끝까지 이걸 가지고 뭔가 정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할 집단이지 그걸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사례도 있어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권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건해가지고 그걸 구속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를 계속 흘렸거든요. 조선일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퇴임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지금 무혐의 처리했다는 그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뭔가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고 사람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게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에 걸려서 넘어가실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이게 뭔가가 지금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예, 황당함을 넘어서 기가 막히다라고 했고요. 법무부도 사실 무근이라면서 거래를 제안했던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뭐 밝혀지면 좋을 일인데 장인수 기자가 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기다리면 진상이 드러나겠죠. 뭐. 예.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거래설 의혹의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가능성 높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정치적인 공세죠. 전형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내 검찰하고 손잡고 거래하고 정치적으로 못된 짓하고 했던 게 어떤 집단인데 그 뭐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런 게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나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울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은 국힘의 이런 정치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럼요. 조작 기소를 밝혀내서 공소 취소를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전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 그게 밝혀진다면 공소 취소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그때 가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그거야말로 정치 검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근거들을 다 밝혀내고 그것도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김성태 녹취록 같은 녹취록을 것도 통해서? 얘기가 예. 되고
너무나 쇼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좀 이게 낱낱이 전모가 드러나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혹은 잘 되겠거니 하고 믿고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오히려 우리들에게 좀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하고요. 실제 저는 이거는 장인수 기자가 결자 해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 기자가 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고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검찰이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생각과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사실 이제 이게 더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그날 원래 제가 나가던 프로그램에 장 기자가 게스트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봉지욱 기자도 같이 계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 나올 줄 제가 몰랐죠. 이제 그달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근데 뭐 노영희 변호사도 거기 이제 고정 멤버신데 뉴스공장이 아침 퍼니포란 그 코너에 미리 본인이 할 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대본도 지금 남아 있는데 저도 이제 당시 그 장인수 기자가 혹시 작가랑 먼저 얘기를 했나 제가 봤더니 대본에 그게 없고 그냥 현장 답변 이렇게만 써 있고 질문 자체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으니까. 패널도 알 수 없고 제작진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밖에서 마치 사전에 짜고 기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뉴스공장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 3자 이제 객관적인 패널로서 보면 근데 많이 아시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저도 알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그 4명이 나와서 각자 자기가 취재해 왔거나 하고 싶은 말을 뭘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물어는 보거든요 작가님이.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답을 사실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작가가 알아서 그때 가장 이제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골라가지고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정도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식인 거지. 실제 패널들이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 의문은 장 기자가 원래 그 방송 나오기 바로 전날에 큰 거 내일 터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 유튜브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그래요?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글쎄요,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라이브 방송 중에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받아서 썼지만 그 워딩 자체는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수사권을 줄 테니 뭐 이런 뭐 이게 예를 들면 수사권을 줄 테니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자 거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일부 검사들이 그거를 공소 취소로 그러니까 거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성 멘트였는데 어찌됐든 정치인이든 기자든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파장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안 자문위원으로서는 어떠세요 이 사건? 사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3월 내에 빨리 통과를 시켜야 지금 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인원을 구성한다든지 모든 게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결국 수기를 거쳐서 2차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두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는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논의는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기로 했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지선 끝나고 나서 얘기가 될 텐데 갑자기 이 얘기까지 끌고 와서 다투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대통령 외에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라 더 혼란을 좀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상상이 안 가지만 실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딱 태도를 보면은 그 나오자마자 조선일보 제일 먼저 이거 공소 취소 거래설 요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야마를 잡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일부러 이거를 키우거든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건 너무 뻔할 뻔짜여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야 진짜 깜짝 놀라네 이럴 수 있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침에 동접자가 25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상파 방송 그렇게 동접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오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방송 끝나고 좀 우려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등 물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장인수 기자 당신이 먹잇감을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몇 시간 만에 그게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벌어질 일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 정도는 밝혔어도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는 안 밝힐 수 있죠. 취재원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장 기자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거기 패널들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메시지가 아니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밝히고 아니면 그때 못 밝혔어도 그날 저녁에 밤에 방송할 때는 밝히는 게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자들끼리도 제가 장인수 기자의 뭐 데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군데 내용이 뭔데 증거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 정도는 밝혀야지 이거를 다 익명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기자하고 그날 뭐 저도 따로 이제 취재를 장 기자한테 했어요. 문자를 전화 통화는 안 됐고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게 되면 검사들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정부 고위 관계자 인지 아니든 사실은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는 아마 검사 쪽에서 요즘 워낙 이 검찰개혁 관련 이슈도 세고 힘들고 또 제가 봤을 때 제가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되게 불편하고 저거 싫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화가 나는 김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면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고 장인수 기자가 전혀 없는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차례를 말을 해주고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장 기자가 결재하는 게 맞는 근데 그것과 별도로 실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터뜨린 공소취소 거래설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고위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를 공개한 건데요. 이에 정성호 장관은 즉각 부인했지만 장 기자는 팩트가 맞다며 끝까지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른 시선에서 보면 이번 보도는 증거 제시 없이 너무 섣불리 단정지은 측면이 다분해 보인다고 하죠. 게이트키핑 과정이 생략된 유튜브 저널리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건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소 취소가 마땅한 대북송금 사건마저 이번 논란 때문에 국정조사의 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신중하지 못한 폭로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